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뭐 한 이틀 동안 여성 징집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와 관련되어서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종합적으로 봤는데, 뭐 이게 여성분들이 군대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대한민국의 어떤 스윗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백무청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병무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력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제도 변화가 있으면요, 처음부터 바로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아젠다를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지켜봐요.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조금 여론을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여론을 추이를 봅니다. 아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 또 이슈가 되고, 또 그럴 때마다 국민들의 어떤 인식과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또 정책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자, 일단 현재로서도 군 병력이 부족합니다. 2025년쯤 되면 한 5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생아 수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남자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5년 단위로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거는 2002년도 남자 출생아 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생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만 나이로 따지면 이제 만 20세죠. 생일이 지났으면 20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9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군대에 들어갈 나이인데, 2002년도에 남자 출생아 수는 26만 명입니다. 26만 명이고요. 그리고 5년 뒤가 지나게 되면 2007년이 되겠죠. 그 2007년생들이 본격적으로 만 20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남자 출생아 수는 25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5천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5년 뒤까지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지금도 물론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뭐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5년 뒤 2012년도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의 출생아 수 24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2007년과 비교해 봤을 때 7천 명 정도밖에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10년 뒤까지는 그렇게 남자 출생아 수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10년 뒤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5년 뒤,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남자 출생아 수가 급감을 해요. 자, 2017년도 남자 출생아 수는 몇 명이다? 10만 8,40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줄어듭니까? 6만 4천 명이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제 2018년도 16만 7천 명입니다. 많이 줄어들죠. 1년 만에도 무려 1만 7천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출처는. 자, 여기는 이제 남아 출생이 15만 5천 명. 그러면 또 1년 만에도 1만 2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는 몇 명이냐? 13만 9천 명입니다. 남아수가. 그러면 또 1만 6천 명이 줄어요. 2021년도가 되면 13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또 6천 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2022년도 전년도의 남아 출생아 수는 12만 7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남아 출생아 수가 12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2002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반도 안 됩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그래요. 벌써 이제 군병력이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뭐 모병제를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18개월 근무를 하는데
군복무 기간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성 진중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걸 고도화하면서 뭐 어느 정도 뭐 그거를 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5년 뒤부터 10년 뒤까지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버틸 수는 있지만 15년 뒤부터는 확실하게 그 인구가 급감을 해요. 남아 출생아 수가. 뭐 우리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죠. 야,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뭐 17,000명이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 7천까지 떨어졌다. 2022년도 5월에 임기를 마쳤으니까. 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긴 그래요. 10년 뒤까지는 뭐 이리저리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5년 뒤부터는 이거는 정말 여성 징집이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년 뒤에는 정말 그거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상황까지 오지 않겠느냐.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용병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병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임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느낌입니다. 10년 뒤까지는 좀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15년 뒤는 못 버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이슈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반응들을 봤어요. 일단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이면서도 야, 대한민국의 이 스윗한 대한민국에서 특히 586들이 스윗한데, 정치인들이 스윗한데 이거 가능하겠냐.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도 느끼기로는 일단은 최대한 버텨보려고는 할 것 같아요. 이제 여성들 표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분위기일 것 같고, 그리고 40대 이상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군병력 자원들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FM에 있는 여초들, 여성시대들 이런 데 분위기는 아, 우리도 군대 가자. 그리고 이제 내심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어차피 바로 시행이 안 될 거고 나한테는 해당이 없겠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적인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우리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 이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좀 당황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뭐 저만 느낀 건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맘카페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내 아들의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고?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죠. 결사반대죠. 그리고 내 딸이 군대 간다고? 하들짝 놀랍니다. 저도 오늘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이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야, 여성 징집 이야기 나왔다. 나중에 나중에 딸 20살 때 군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혀 못 접했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듣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냥 그 말문이 막혔다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 쪽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세 이하라든가 그리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자녀를 가진 아버님들 같은 경우도 뭐 딸을 가진 아버지들, 뭐 아들을 가진 아버지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죠. 배드 뉴스죠. 더군다나 딸의 경우에는 더욱더 하들짝 놀라죠. 딸바보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아마 충격이 줄 수 있는 뉴스였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반응을 하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제가 몰라가지고 뭐 하기는 전혀 못했는데
뭐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봐도 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18개월 가는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지금 24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뭐 여학생 같은 경우들도 이 소식을 접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비디오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하여튼 분위기는 대충 제가 요렇게 느꼈어요. 느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여성 징집 요거 이야기를 보니까 몇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른 게 뭐였냐고 하면, 특히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세대포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세대포 이론이 예전에 이준석 전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대선 때의 선거 전략이었어요. 그때 이제 20대, 30대를 이제 포섭을 하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니까 여기 세대를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데려오고 40대, 50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그 세대를 포위하자, 이런 세대포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잘하면 이 여성 징집제가 일종의 FM들 포이론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순간 들었어요. 특히 2030 FM들. 자, 지금 이 여성 징집이 되게 되면 이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사자인 청소년들이죠. 남자고 여자고 군복무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성 징집이 나오니까 당연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거고, 그리고 지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고, 그리고 뭐 그거 아닌 대부분의 남성들, 특히 20대, 30대 미혼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찬성하죠.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게 되면 2030 FM 및 그리고 2030에 정신 차리지 못한 여성들한테 우리가 세대 포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영국이 이제 인도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요곡가를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FM들이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잖아요. 이제 저출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FM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피임이라든가 낙태라든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저출산 관련되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거를 지나가 버렸죠. 그거를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거는 저는 FM의 영향이 저는 큽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FM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랄 맞고 제일 악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요초들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당황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여성들 중에서도 지금 이미 결혼한 여성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FM 해보니까 우리한테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게 많지 않냐, 이런 어떤 의견이 생길 만한 충분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포 이론이랑 같이 접목을 하면 EJ 전략이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J라는 게 오랑캐를 이용해서 다른 오랑캐를 제어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자, 이 여성 진직 문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끼리 싸움 붙이기 딱 좋아요. 저도 커뮤니티 보다 보니까 남자분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야, 이거 여성 진직되게 되면 지금 FM에 지금 찌들려 있는 이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여성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편 나누고 막 싸우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떠올랐던 게 뭐냐고 하면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였습니다. 이제 그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거기도 FM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높은 콧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일본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세대라면서 취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20, 30대 중에서는 일본의 마케이노 세대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금 분위기가 보면 좀 비슷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한 세대 정도는 갈려 나가야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상황이 뭐 지금 저 2030에 있는 FM들이 쟤네들이 지금 뭐 백기를 들 생각은 없잖아요. 끝까지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여성 진직 문제를 이슈를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로 인해서 군복무 기간 확대, 여성 징집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신 못 차린 2030 및 FM들을 박살낼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뭐 병무청이라든가 뭐 국방부에서는 지금 뭐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뭐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원래 항상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번 운 한번 띄웠다가 처음에는 검토 안 했다가 했다가 여론이 계속적으로 이 여성 징집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긍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여성 징집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제 뭐 국방부 병무청도 그러겠죠. 아, 그러면 한번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 안 한다는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를 우리가 그 정신 못 차린 2030 여성들, 정신 차린 분들 빼고요. 정신 못 차린 2030 여성과 FM들을 공격하는 좋은 어떤 무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